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영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합니다. 이 다음에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말풍선 그림을 클릭하시고요. 메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QR코드 스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보이는 화면을 캡처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검색을 통해서도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마찬가지로 699437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방송이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바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톡방에 어떤 내용들이 또 새롭게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 칭찬도 올라와 있어요. 여신님 언제 나오시나요? 광고를 또 그만 보고 싶으시다고. 제 입으로 저를 또 여신이라고 읽으니까 굉장히 민망한데요. 전문가님 그만 웃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명쌤 팬데소연님이 오늘 진짜 대명쌤 아나운서님 선남선녀네요 라고 또 같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쵸. 우리 대명쌤 조각 같은 조각미남에다가 팔뚝도 굉장히 터질 것 같은 셔츠에 뭐 지금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님? 아니, 뭐 혹시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무건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우님이 대명쌤 잘생겼다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린이가 왔어요님이 새롭게 입장을 해주셨는데 바로 아까 종목 상담 시간이었는데 전문가님이 종목 상담 해주시는 모습에 반해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주식왕 대명쌤만 믿을게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노란톡방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김대물 전문가와 함께 알찬 종목들로도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또 금식님이 전문가님의 현명한 선택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네, 남겨주셨네요. 네, 시청하시면서 나도 같이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조각 같은 대명쌤 님도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종목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도 종목 상담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톡방 상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인데요. 오늘은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이제 저와 같이 그죠 뇌 경제를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를 또 오랫동안 봐오신 저희 방에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어떤 종목들을 주로 이제 선정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의 선정을 할 때 제가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매주 나와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최고의 기법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제 매매를 할 때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캔들을 보고 매매를 한다든지 또는 뭐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한다든지 또는 거래량을 보고 매매를 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어떤 여러 뭐 이제 기술적인 지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들, 그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매매를 하는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만의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또 고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종목들을 볼 때 있어서 보는 관점에 있어서 저 김대명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 그런 차트적인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저는 첫 번째로 본다라면 일단 매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러한 기법들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 저도 매번 차트를 이제 복귀를 하면서 물론 이제 뭐 복귀를 하면서 그런 이제 복귀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해답은 딱 한 가지였었습니다. 네.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 딱 해답은 한 가지였었어요. 자, 내동매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전 투자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그런 어떤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 네. 내동매매라고 하죠. 그죠? 그런 내동매매들. 자, 내동매매를 하지 말자. 일단은 그런 내동매매를 하지 말자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내동매매 자체, 내동매매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차트를 좀 제대로 보지 않고 매매를 한다거나, 그죠? 또는 누군가의 또 얘기를 들어서, 김은상 아나운서님, 그죠?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서 종목을 뭔가를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네. 보지 않고 그냥 산다거나, 그죠? 반성할게요. 네. 네. 자, 그런 것들조차도 제 얘기였습니다. 마찬가지 내동매매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내동매매는 뭐냐면은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뇌동매매의 하나의 또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해요. 물론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하지만 그런 예측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종목군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구간, 그런 눈에 보이는 구간에서 그런 예측된 방향 속에서 그런 흐름을 봤다. 그럼 그런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그죠? 만약에 눌린 구간에서 어떤 구간, 특정 구간대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이 거기에 따라서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한 어떤 이제 흐름이 나왔을 때 전략적인 어떤 대응을 통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이 이러한 시점에 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런 시점에서 이제 뭐랄까요, 전략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예측, 그냥 뭐 이 종목은 여기에서 조금 더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목표가를 얼마까지 볼 거야. 이런 것들 자체가 다들 분명히 어떻게 조금만 보면 기다리면 전고점을 뚫을 거야. 네, 그렇죠. 뭐 그런 이제 그런 예측들이죠. 제가 생각할 때 눈으로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더라면은, 그죠? 눈으로 보고 매수를 하셨더라면 마찬가지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고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 내동매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동매매만 하지 않는다면은 네, 얼마든지 승률을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는 매매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그런 실수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네, 그렇지만 빨리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빨리 조금 더 빨리 깨우치고 많이 개선해 나갈수록 여러분들의 계좌는 더 붉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고의 기법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최고의 기법은 자, 종목인데 그런 종목군 속에서 매집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죠? 매집의 계정. 아까 전에 제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그죠? 종목 상담을 통해서 이거는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이제 드렸었는데, 자, 그런 이제 매집의 과정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매집이란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저희 방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초보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누군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주식을 계속해서 사모으는 걸 가지고 매집이라고 합니다. 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사모으는 걸 가지고 매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매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신호들이 있어요. 네, 자, 그 신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이제 신호를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형태의 종목 흐름을 나타내냐? 보통은 급등주.
또는 테마주죠. 네. 그런 이제 흐름들, 등락폭이 큰 그런 상승세를 많이 연출을 하고 등락폭이 큰 하락세를 많이 연출을 한다. 네, 그게 바로 매집을 하는 그런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자, 주가라는 게 매집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3일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3일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3일이라는 종목이 자, 3일이라는 종목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가는 제가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항상 주가라는 게 보시면은 하락이 있고 그다음에 하락이 있으면 다시 상승이 있어요. 그죠? 또 상승이 있으면 또 하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냥 틀이에요. 기본적인 틀. 자, 이 기본적인 틀 속에서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겠습니다. 자, 역배열이 나왔었어요. 이전에 여기에서 그죠? 역배열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평선들이 모여가는 과정이죠. 그죠? 반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네, 골드크로스로 만들고 이평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 이평선이 모아가는 과정에서 이평선이 모여지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이평선 위에 위치를 한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정배열을 이제 만들기 좀 시작을 하는 그런 과정 속이죠. 자, 이런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러한 거래량들이에요. 자, 하단에 보시면은 이러한 거래량들과 주가의 급등, 그리고 추세. 자,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박스권을 향해서 계속해서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자, 이평선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자, 거래량이 분출을 한다. 이평선들이 벌어진다. 자, 이게 정배열을 시작을 하고 가는 과정이죠. 그죠? 정배열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뭐라고 드렸어요? 역배열이 있으면 정배열이 있고, 정배열이 있으면 역배열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역배열을 만들고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 속에서 뭐가 나온다? 거래량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평선들이 어떻게 된다? 나열된다. 그죠? 나열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자, 순간적인 급등과 그 다음에 하락, 조정을 거치지만 추세는 어때요?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을 드려요. 추세가 뭐예요? 그죠? 방향성이죠. 방향성은 어때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갑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자,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과정이죠. 그죠?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 누군가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집은 어떻게 된다?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특징이 뭐냐? 추세를 높여간다 또는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 과정 속에서 자, 거래량이 어때요? 1,500만 주가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분출을 합니다. 자, 이전에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물론 이전에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고 말씀드렸어요. 유통 주식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가요. 단순히 그냥 장대 양봉 나오고 장대 대량의 거래량 분출했다고 순전히 매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매집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뭘 봐야 되냐? 여러분들은 유통 주식수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해당 종목의 유통 주식수는 1,000만 주가 넘습니다. 네, 1,000만 주가 넘어요. 그런데 이전의 거래량은 750만 주, 5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런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하루 만에 1,5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물량을 모아가고 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물량을 선점을 한 거예요. 물량 확보를 다 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본다라면. 그죠? 그런 물량을 확보를 다 한 상황 속에서 자, 그 다음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그러면은 세력들이 물량을 왜 모을까요? 주가를 띄우기 위함이에요. 그죠? 주가를 띄우기 위함에서 물량을 모아갑니다. 왜 띄울까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종목들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나에게 또 빨리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죠? 마찬가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세력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물량을 선점을 하는 거고 주가를 띄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가를 띄운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매수세가 조금 더 몰릴 테고, 그죠? 그런 매수세가 조금 더 몰린다라면은 어느 정도의 상승폭, 그러니까 등락폭을
등락폭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난 뒤에는 그 가격대에서 등락폭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차익 실현 물량을 그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러한 차익 실현을 계속해서 좀 챙겨가고 하는 네, 그런 이제 흐름 형태 그러니까 그런 연출들을 많이 나타내는 게 바로 매집주의 어떤 그런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시점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분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다음이 어때요? 그 다음이 자 보시면은 그 다음이 자 매수세가 강하고 자 그 다음이 보시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량을 또 이제 대량의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또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이런 조정, 그죠? 이런 조정, 등락폭, 그죠? 뭐 이날 뭐 음봉은 한 8% 정도, 마이너스 8%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죠? 마이너스 8%대까지 정도 떨어지고 또 뭐 상승폭이 또 뭐 5% 정도 또 나올 때도 있고, 자 이런 굉장히 장중에 한 10%가 가까이 되는 그런 변동성이 드문분출하게 며칠 동안 나와요. 자 이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등락폭 자체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등락폭 자체가 하루만 해도 30%를 만들 수 있고 또는 이틀만 해도 60%를 만들 수 있는 게 급등주입니다. 그게 바로 매집을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또는 그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또 이틀만 해도 60%대까지 하락률을 보일 수 있는 게 또 급등주예요. 근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 단순히 그럼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이 리턴이고 하이 리스크가 있는 네, 그런 이제 매매인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분석만 잘한다라면은 그죠? 그리고 비중 조절만 잘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잘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매집된 종목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조정 구간에서 어때요? 거래량이 없어요. 조정 구간에서 그죠? 자 하단 조정 구간 제가 다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조정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 조정 구간에서 어때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훨씬 강한 상황에서 자, 조정이 나오는데 뭐 음봉도 나오는데 뭐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집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매집이 견고한 이유는 뭐겠어요? 다시 주가를 띄우기 위함이겠죠. 그죠? 자,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자, 몇 거래일 뒤에 다시 상승세가 또 연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림 뭐 이제 뭐랄까요? 이런 이제 주가의 상승 연출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정석적인 그런 매집의 과정을 이제 보여주면서 주가의 상승세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죠? 네, 예시를 드리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렇지만 이렇게 매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 다시 이렇게 바닥까지, 그죠? 장대양봉 바닥까지 또 조정을 주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 자체도 여러분들이 거래량만 잘 보실 수만 있다면은 이런 하락 조정도 매집을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네, 매집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자 보시면은 자 이런 매집 속이 매집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난 뒤에 보시면은 다시 거래량 없는 조정 나오고 다시 또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어떻게 돼요? 네, 상승세가 나오죠. 큰 상승세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거래량 없는 조정 나오고 매도된 물량 크게 없다. 그죠? 여전히 매수세만 강하고 매도된 물량 크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상승세 분출. 자, 주가 올렸어요. 그죠? 주가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주가 올리고 나서 윗꼬리가 발생이 되었다. 이미 바닥권에서 많이 오른 시점에서 자, 큰 대량의 거래량, 이전보다 더 큰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자, 윗꼬리가 달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미 유통 주식수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다는 거는 거래 회전율이 굉장히 많다는 거겠죠. 그죠? 그렇다는 건 누군가가 계속해서 사고팔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고팔고를 많이 왜 하고 있을까요?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함이죠. 그죠?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함이에요. 이미 매집은 다 되어 있는데 이미 유통 주식수는 다 선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래량이 발생이 된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거래량이 발생하고 윗꼬리가 나온다? 그거는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거래량 없는 그런 상승세 속에서, 그죠? 거래량 없는 상승세 속에서 마찬가지 또 거래량 없는 또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조정의 흐름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되냐? 자, 물론 이러한 이제 자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죠? 이런 박스권 흐름이 나온다.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여기 이 시점에서부터 뭐 3,500원에서부터 자 4,000원대까지의 등락폭이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 돼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조증이 올 수 있죠, 그죠? 네, 하루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변동폭이에요. 그러한 변동폭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동폭은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 그리고 추세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추세가 뭐예요?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방향성이 여전히 자, 저점을 높이고 있는지 또는 뭐 저점을 높이고 추세가 깨지는지, 그죠? 하방으로 다시 밀리는지, 그런 하방이 밀리는 시점에서의 어떤 이 종목에 해당 종목의 주가, 이제 매집을 해 나갔었던 그런 시점에서부터 이 정도의 상승폭 구간. 자, 이 과정 또한 마찬가지 매집을 해 나갔었던 과정이고, 그리고 이러한 거래량을 분출했었던 시점부터 마찬가지 또 매집을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큰 등락폭 자체를 갖다가 마찬가지 매집 구간, 그죠? 매집 구간이라고 보셔야 된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주가는 지금 시점에서 정배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죠? 여전히 거래량 없는 상승 시점에서 자, 이 시점에서부터 저항. 자, 이 시점. 자, 단기 쌍봉 구간이죠. 그죠? 네, 저항 받고 가격대 떨어지고. 자, 그렇지만 어때요? 거래량 없습니다. 그죠? 거래량 없어요. 여전히. 자, 뭐 만약에 이전에 여기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내려가겠죠, 그죠? 차익 실현 물량, 세력들이 매집을 했었던 그런 세력들이 만약에 빠져나갔다, 그럼 주가는 매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올라갔었는데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은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세력들이 빠져나가면 주가는 흘러내려야 돼요. 그런데 흘러내리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 양상을 보이고 그러한 시점에서 이런 거래량 없는 과정을 거쳐간다. 물론 차익 실현 물량을 일부 챙기고 했었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크게 매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직은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가격 조정이 다시 내려가죠. 시간을 굉장히 끌고 갑니다. 네, 기간 조정이 깊어져요. 자, 그렇지만 제가 어느 구간까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매집을 했었던 그 처음 시발점이죠. 자,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데 제가 움찔움찔합니다. 자, 이런 발음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시작점이죠. 시작점. 자, 시작점에서 자,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 시점에서, 자, 여전히 가격 조정은 지금 나오고 있는, 기간 조정은 나오고 있죠.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 없는 조정, 이런 장대 양봉만 매집이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 구간까지는 다 매집을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네. 매집을 해 나가는 과정. 이런 거래량 없는 조정도 마찬가지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런 장대 양봉, 뭐죠?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어요. 네, 이게 뭐예요? 이전에 벌써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다시 제대로 된 매집. 그죠? 자, 이제 상승할 거야. 신호 줬죠, 그죠? 상승하고 할 거야라고 신호를 주고 나서 다시 또 장대 양봉, 그죠? 또 다시 대량의 거래량 분출. 여전히 매수세 강합니다. 전고점 돌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흐름 봐야 되겠죠. 당장 그 다음에 다시 또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조정이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윗꼬리가 달린 음봉 나왔어요. 자, 거래량 좀 터졌네요. 자, 주가 돌파 나오기, 굉장히 아까 전에 본다라면 펄어비스랑 굉장히 좀 비슷한 그림이다. 그죠? 그런 시점에서 거래량이 나왔다. 매도된 물량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죠? 매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차익 실현 물량 나왔다. 세력들이 빠져나갔냐? 그 다음 흐름을 봐야 돼요. 추세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추세 끝까지 봐야 되는 시점에서 다시 이전보다 더 큰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어떻게 돼요? 장대 양봉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 없는 조정. 거래량 없는 조정. 그죠? 다시 또 거래량 없는 조정. 떨어졌지만 거래량 없는 조정.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 다시 상한가. 자, 이때 제가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 3일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을 들여서 수익을 봤었던, 그죠? 그런 종목이죠. 자, 제가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졌었냐면은,
그런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의 바닥권에서의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매집을 한 과정에 있어서 그렇죠? 매집을 한 시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주가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변동폭이 아니죠. 등락폭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발생을 시켰다라면은 그 시점에서부터 언제 어느 시점에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바닥권에서 이미 벌써 매집을 과정을 거쳤고 두 번의 과정을 거쳤고 이 시점에서부터 벌써 180% 정도 바닥권에서 18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럼 언제든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스윙 투자를 한다든지 뭐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전략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꽤 좋은 수익률을 좀 가져갔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이제 매집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 여러분들이 분석만 하실 수 있다라면은 그죠? 분석만 하실 수 있다라면은 그러한 당일 시세 분출이 나오는 시점에서의 어떤 거래량들도 마찬가지 보시면서 얼마든지 종목들을 고르고 그죠? 최고의 기법은 종목이죠. 그죠? 그런 종목들을 고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게 바로 매집입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매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매집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3일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차트의 흐름이 어때요? 자, 차트의 흐름. 자, 지금 우리 김은성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해당 종목의 이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특징이 뭔 것 같아요? 특징이요? 네네, 특징. 차트가 3일의 특징.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갑자기 급등했어요. 자, 이게 그렇죠. 그것도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매집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그렇죠? 그런 정배열의 과정 속에서 그런 이제 흐름들, 이제 정배열을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 속에서 매집의 과정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네, 답은 제가 생각했을 때의 그런 답. 네,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 차트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늘 답은 정배열에 있었고요. 그런 정배열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심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그런 내동 매매를 만약에 조금은 절제를 하실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 나갈 수 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알찬 차트 강의해 주셨는데요. 정말 최고의 기법은 종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종목 찾는 방법, 차트 보는 방법도 정배열이 중요하고 또 매집이 잘 돼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아셨죠? 시청하시면서 종목 선별하기 그래도 나는 혼자서는 어렵겠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지금 노란톡방에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톡방 상황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강민한 대명생 님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 굉장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백상원 님이 아주스틸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 여러 번 나눠서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백상원 님 지금 이미 접수가 되신 거니까요. 저희가 순서대로 노란톡방에 올려주신 분들 순서대로 다 도와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샛별님 들어오셔서 인사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훅 들어오신 대명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었어요. 메로나님이
오늘 잭슨홀과 9월 달에 FOMC 예상하시는 방향도 꼭 언급해 주시면 마음이 편할 듯 합니다. 라고 이 질문을 또 2번이나 남겨주셨거든요. 전문가님께 한번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오전 일부 방송에 할 때 시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랄까요. 제롬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에, 그죠?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제롬 파월에 대한 그 의장의 그 이제까지의 그런 발언들을 이제 보시면은 투명함이 없습니다. 네, 투명함이 명확한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 테이퍼링은 결국에는 시간적인 문제일 뿐 결국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겠죠. 그죠?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는 일어날 일이고 그러한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기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다?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들. 네, 그거는 뭐 순전히 저희 생각이지만 또 다른 어떤 이제 주체들은 또 다르게 또 이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 시장에 선반영이 된 것 같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메로나 님이 또 실시간으로 오 감사합니다 라고 글까지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잘못 샀는데 환불해주세요 님이 장대 양봉 후에 거래량 없는 음봉 앞으로 무서워할 필요 없겠네요 라고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들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샛별님까지도 LG 헬로비전 그리고 순진이 님도 HLB 파워에 대해서 보유 중이시라고 종목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에서 순서대로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종목은 원익 P&E인데요. 원익 P&E가 전기차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재평가 기대감에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원익 P&E는 8%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28,65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정말 실질적으로 본다라면은 이런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일단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뭐 차트상으로 본다라면은 뭐 이미 뭐 신고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계속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앞으로는 뭐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를 많이 해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또 그리고 회사의 재무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도부터 본다라면은 여전히 굉장히 좀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 다른 어떤 그런 이제 업종군들에 속해져 있는 종목군들에 비하면은 여전히 저평가에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지금 굉장히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이 되긴 했는데 이러한 거래량이 향후 방향,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에 자, 어떠한 흐름이 나올 수 있냐? 자,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이런 거래량 자체가 그죠? 이런 우량주들 속에서 이런 거래량이 나온다는 거는 뭐랄까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면은 왜 여기에서 뭐 기존에 어떤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는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또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거래 회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을 수도 있다. 네, 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매수세는 견고하기 때문에 방향성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톡방에서요. 한 분이 요즘에 2차 전지 힘을 못 쓰던데 다시 2차 전지 쪽에 수급에 올 날이 있겠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익 P&E죠. 이게 전기차잖아요. 네. 이게 전기차 솔루션 관련주인데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하락세를 뭐랄까요? 조정의 구간이 오는 종목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삼성 SDI 있죠.
네,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뭐 물론 오르는 종목이 있는 반면 또 이제 하락하는 종목이 있는 거겠죠. 이쪽도 그냥 섹터 네. 안에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는 그렇죠. 종목별 건가요? 장세가 나오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실질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네,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지금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저 노란톡방에 계시면서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넥스톤 바이오인데요. 오늘 자회사 로스비보가 당뇨병 치료제 개발 유지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26%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6,55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해당 종목의 이슈 자체나 뭐 그리고 현재 구간대에서의 그런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최근 주가들이 제가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이 아니죠. 최근 일주일이죠. 최근 일주일의 흐름들을 보시면 바닥 구간, 그러니까 과도한 낙폭 구간에서의 어떤 그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과도한 낙폭 구간대에서 반등이 잘 나오는 게 현 시장의 특징이다. 자, 현 시장의 특징인데 그러한 시장의 특징 속에서 이런 해당 종목, 넥스톤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네,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매집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벌써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선점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매집하는 과정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러한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바닥권에서 이런 거래량을 터뜨렸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거래량이다. 네,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조정을 거치고 연속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은 나올 수는 있지만, 자, 여기까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부터 뭐 12,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네, 이런 흐름은 장담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뭐 8,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볼 수는 있겠지만, 8,000원대까지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용속성을 크게 기대하기란 조금은 또 힘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넥스톤 바이오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거고, 그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넥스톤 바이오에 대해서는 상승의 연속성을 조금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종목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든든한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첫 번째 고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고민은요. KH바텍이고요. 매수가는 24,35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KH바텍은 3%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6,2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KH바텍 폴더폰 관련해서 그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관련 뉴스, 그죠? 폴더폰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네, 그런 관련 뉴스와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있냐, 그죠? 그런 이제 KH바텍, 그 다음에 오늘 파인테크닉스인가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같이 이제, 이런 KH바텍이라는 회사는 어떤 이제 회사고, 자, 그림까지 다 제가 캡처를 했어요. 그림까지 다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이러한 회사는 이런 힌지를 만드는 회사고, 또 이런 회사는 또 어떤 뭔가를 만드는 회사다. 그죠? 네. 그 폴더폰 관련해서의 관련주들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련주들 속에서
보시면은 KH바텍도 있었고 파인테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 거기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반등들이 조금씩 거기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부터 바닥권에서 그죠?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도 있고 지금 현재 같이 KH바텍처럼 충분히 고점 구간대, 박스권 구간대에서 상승 그림이 나오는 그런 이제 그림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또 그리고 저희 톡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올려드리는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만 보셨더라면은 그죠? 관심 있게만 보셨더라면은 뭐 해당 종목군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뭐 좀 수익을 또 가져가실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또 나왔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한 관련된 뉴스, 그죠? 관련된 뉴스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상승세,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신고가 만들고 다시 조정이 나오는데, 자, 이러한 방향성, 이러한 방향성, 제가 뭐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좀 선 반영이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한 후에 방향성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고민을 올려주셨던 분이 고구마님이 네, 맞아요. 근데 올랐는데 매도해야 하나요? 고민돼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수익 챙길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서 추후에 흐름을 살펴보자 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고요. 매수가는 5,35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0.13% 상승하면서 3,92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좋진 않고 자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자리가 이탈시키면 안 될 자리예요. 이탈시키면 안 될 자리고 근데 그러한 자리에서 이탈이 나왔다. 시장의 영향이죠. 시장의 영향에서 이탈이 나왔고 그리고 또 시장의 흐름과 같이 똑같은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본다라면은 현 구간대 이런 구간대에서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면은 바로 대응을 하시거나 또는 이탈 나온 시점에서 바로 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인위적인 이탈까지 계산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비중을 축소를 하시든 또는 이제 종목을 정리를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이런 이제 하락세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이제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지금 같은 그런 이제 연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면은 마찬가지 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리가 인위적인 그런 이제 이탈이 된 그런 이제 자리가 되겠고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현재 원래의 주가를 위치를 찾아갈 겁니다. 자,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마찬가지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좀 지켜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 구간대를 만약에 회복을 못한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도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도 세세하고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이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에 어떤 내용이 또 새롭게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타임 아티스트님이 늦게 들어왔는데 제형 솔루텍 진단해 주셨나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제형 솔루텍 아까 도와드렸는데 지금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형 솔루텍에 대해서 아까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메모해오는 거 살펴볼게요. 제형 솔루텍 이제 정배열을 시작하는 구간이라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놓친 부분 나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너튜브에서 내외경제 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창이 뜨거든요. 그 창에서 앞뒤로 스크롤 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샛별님도 HLB에 대해서 매수가랑 보유 비중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또 LG 헬로비전도 들고 계신 건가 봐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종목 상담 저희가 이어서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잘못 썼는데 환불해주세요 님이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 것 같군요. 삼성 SD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삼스D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힌트 주신 거 맞나요? 삼성 SDI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와, 또 저렇게 밀당을 잘하시네요. 그래도 유망한 종목들 노란톡방에 계시면 알려주시니까요. 톡방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보 주식왕님이 아까 전에 강의 굉장히 좋았다고 칭찬하셨어요. 너무 좋은 강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라는 칭찬까지 해주셨네요. 네, 매주마다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주시니까요.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네, 대원전선이고요. 매수가는 2,6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차트 공부를 하셨나 봐요. 앞에 수급을 보고 거래 없이 빠져서 보유 중이라고. 근데 오늘 시가가 갭 떠서 시작했는데 마감은 밀렸다. 오늘 매물 소화라고 봐도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바닥권에서 다시 또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또 그런 이제 과정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전체적인 아까 큰 틀 있죠. 네, 큰 박스권, 큰 박스권 한번 테마가 지금 움직이고 나서 다시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테마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제 다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테마가 움직여야 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성 아직 남아 있죠. 아직 원자력 관련해서 거의 다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거기에 이제 뭐랄까요? 만약에 내년까지도 볼 수 있겠죠. 내년까지도 볼 수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또 테마가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네, 뭐 내년까지 본다고 하면 좀 아직 한참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큰 박스권, 그 큰 박스권 이제 시작한 구간대에서의 큰 박스권까지 보시고 조금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흐름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프로그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란톡방에 함께 하시면 3부에서도 저와 소통을 이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따 가시면서 소통해 주실 거죠? 네, 물론이죠. 지난주처럼 뭐 응봉력 이런 거 장난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